지금까지 가맹점의 종류별로 카드 수수료의 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체계가 형성되었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수수료 정책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입니다. 줄여서 여전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에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 몇 개만 발췌해서 잘못 제정된 법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드 수수료율 책정과 관련된 여전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3에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항에서 신용카드 업자는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떻게 보면 약자인 우리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문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이 항에 나타납니다. 이 항에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시행령에서 이 가맹점 수수료를 산정 시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항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을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 법에서는 적격 비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적격 비용의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그 내용에 자금 조달 비용부터 위험 관리 비용까지 해서 마케팅 비용, 일반 관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법이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신용카드사들이 지출하는 그 비용들을 적격 비용으로 정하여 놓고 이 비용을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금 전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리고 3항에서 그 적격 비용을 산정하는 근거로 공정타당하고 하다고 인정되는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정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 자료가 뭡니까? 카드사들이 자기들이 마케팅 비용은 이렇게 썼다, 일반 관리비는 이렇게 썼다 하고 낸 그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6가지 딱 비용을 정해놓고 그 비용들은 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적격 비용에 대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산정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올해 말에도 이 적격 비용 산정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 상임 대표는 전혀 참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이 내놓은 이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금융위원회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일방적으로 적격 비용이라 해가지고 비용을 산정해 놓고 그걸 일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부담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게 여전법이고, 여전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법의 실질적인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3항에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세 가맹점하고 중소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법규가 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신용카드 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해놓고 그 시행령을 보면은 연간 매출액이 3억 이하는 0.8% 이하, 연간 매출액이 3억에서 5억 사이는 1.3% 이하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여전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항에 보면은 사항에서는 여전법에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사에 대하여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참담한 내용입니다. 사항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둘째,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래를 이유로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받는 행위. 즉 법으로 일정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 규모 이상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이라고 딱 단정 짓고, 그것은 그 가맹점들은 카드사들한테 이렇게 첫째와 둘째와 같은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어떻게 보면은 이 조항이 대기업 가맹점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우리한테 상당히 유리한 법령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시행령에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는데,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매출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즉 연 매출 3억 이상이면은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가맹점으로 분류돼서 카드사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여전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보상금이나 사례금을 받을 수도 안 됩니다. 연 매출 3억이면 하루 매출 82만 원입니다. 여기 여전법에서는 이 하루 매출 82만 원이 넘으면은 카드사에 갑질을 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여전법의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카드 수수료율과 관련된 여전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가맹점들의 단체 설립 및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 교섭권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8조 2에 가맹점 단체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 규모에 해당하는 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행령 6조 22에 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이 나와 있는데, 첫째, 소상공인일 것, 그리고 연매출 2억 이하일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전법에 가맹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점 단체 설립 및 교섭에 관한 내용은 이게 전부입니다. 단체 설립은 연매출 2억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 단체 교섭권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것이 여전법의 현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카드 의무 수납제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법 제19조에 가맹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에만 남아있는 이 단 한 줄의 법이 이토록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 정책이 만들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신용카드사는 이 법을 등에 업고 가맹점에게는 완전한 갑이 되어 소비자 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방만하게 지출된 비용을 모두 일반 가맹점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공카드사 설립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 상인들끼리 힘을 모아서 공공카드사를 설립을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 설립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전법 제3조에 카드사의 허가 등록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여전법 제5조에서 자본금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대여업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200억에서 400억 정도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전법 제6조에서는 허가 등록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까다롭고 구체적인 허가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만 살펴보면은 5항에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 건전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는 허가를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통령령을 살펴보면은 자본금의 3배 정도의 자금 동원력이 대주주가 있어야 한다, 필요로 한다라는 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명시했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까다롭고 힘든 요건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